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기는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 끝판왕 센터장들 여기에다 쉽게 볼 수 없는 증권가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립니다. 머니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만나 뵀던 분이죠. 예,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품카보다 빠른 제로백으로 시장을 앞서간다는 고태봉 본부장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시는데 뭐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제로백이 근데 별로 안 나오는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오셨군요. 예. 자, 본부장께서는 사실 1999년 그 애널리스트 거의 시작할 무렵부터 계속 자동차만 한 20년 동안 분석해 오셨잖아요. 예. 처음 하셨을 때 아마 그 첫 직장이 대우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 본인이 자청해서 자동차를 해보겠다 이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전략 쪽에 있었는데요. 네. 전략에서 당시에 이제 대우자동차가 GM으로 가냐 포드를 가냐 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참 시끄러웠죠. 예. 그때 이제 자료를 저 이제 어렸지만 한번 써봐라 이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썼는데 그 조선일보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대우증권을 생각하고 있는. 왜냐면 대우자동차 이것도 대우증권이니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어린 친구가 썼는데도 대단한 신뢰가 있었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셨는지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당시에 저희 이제 자동차를 하고 있던 당시 장충린 부장님 굉장히 전설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업 분석 부장으로 올라가시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계기가 된 거니까 대우자동차하고 좀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구독, 좋아요. 20년 동안 사실 자동차만 거의 파셔가지고 이 자동차 업계 이쪽 분석에 있어서는 거의 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종 분석하다가 사실 리서치 이 본부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이제 약간 흐름이 투자 전략을 하는 분들이 좀 거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은 탑다운 어프로치, 즉 이제 위에서부터 경제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보시는 분들이 센터링이 많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 바텀업, 즉 기업들을 봐서 이것들 다 모아서 산업을 이루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센터링이 많으셨어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환율도 봐야죠, 수출도 봐야죠, 금리도 오토론 레이트라고 해서 수출 산업이니까 당연히 할부리스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금융까지 금리도 봐야 되고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루브라도 봐야 되고 헤아라도 봐야 되고 유로화도 봐야 되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자동차라는 게 대표적인 국가 내구성 소비재다 보니까 그리고 하여튼 많은 어떤 기계 공학들이 이 집합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 사실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센터장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자동차 이 업종 분석에서 그렇죠. 자동차 쪽에서 외국계에서는 대표이사까지 갈 정도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당시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배분들이 애널리스트 중에 센터장이 되셨고 또 대표까지 되신 분도 있으세요. 오늘 이제 고태봉 본부장님 사실 모시게 된 게 지난 시간에 테슬라 얘기하다가 한 번 더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모신 겁니다. 이 테슬라 하면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주식 이렇게 꼽히는데 이 테슬라가 좀 요새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요. 왜냐하면 약간 비트코인하고 연결되면서 그런 얘기 들리고 또 그런 얘기 말고도 기존 차 메이커들이 이제 막 전기차들을 생산하면서 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테슬라 자체에 좀 경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CEO 일론 머스크가 막 예측 불가능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테슬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복잡하죠. 복잡한데 쉽지 않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를 저희가 볼 때 단순히 어떤 기술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굉장히 괴짜인 CEO가 있다. 정도 보실 수 있겠지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좀 독특한 양반이었지만 애플이 만든 어떤 신화는 저희가 폄하할 수는 없죠. 이분의 약간 괴팍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상당히 괴팍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양반도
어떤 업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 양반의 어떤 캐릭터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어떤 이제 이 뭐랄까 돌발성 이렇게 멘트들은 참 많이 날렸던 양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테슬라라는 기업이 보잘것없는 기업이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테슬라가 계속 적자를 보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이 치프 엔지니어들이 거의 반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테슬라의 엔지니어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얘기가 있으면 야 테슬라 이거 안 된다 이 회사. 생존이 안 될 거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CEO가 워낙 괴팍한 데다가 그리고 뭐 대우도 별로 안 좋고 뭐 한번 저 엔지니어들 갈아서 만든 회사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예견한 대로 전부 다 되어 왔거든요. 그 오랫동안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올드머니와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의 뉴머니가 다르다. 왜냐하면 분명히 월스트리트는 지난 10여 년 동안 테슬라가 적자를 보이고 실망했을 때마다 주식을 다 팔았어요. 월가는 테슬라 팔았지만 실리콘밸리에 저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뭐냐면 페이팔 출신들이 페이팔을 엑시트하고 나서 굉장히 큰 캐피탈 게인, 큰 돈을 얻습니다. 근데 이 출신들이 참 희한한 게 이 돈으로 뭐 호화 요트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또 투자했죠. 계속 엔젤 투자를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또 사장 출신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강하게 잡아도 테슬라를 이제 밀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동시대에 있었던 많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특히 테슬라 출신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회사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를 딱 놓고 보니까 왜 테슬라만 흥하고 나머지는 훨씬 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했을까? 이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네. 페러다이 퓨처도 있었고요, 뭐 피스커도 있었고요, 뭐 루시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왜 테슬라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테슬라는 다른 업체들은 힘들어졌을 때 전부 다 중국 자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야 일론 머스크의 고집 그리고 테슬라만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종 종착역인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초연결 자동차, 우리 커넥티비티 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뭐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해서 공유 경제까지 책임지는 이 네 가지 서비스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탄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공대생들한테 너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니? 1위 스페이스X, 2위 테슬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세계적 인재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 괴짜한테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또 자본을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 그리고 또 왜 선언했던 기술들이 다 현실화가 되고 이루어졌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럼 상당히 미래가 밝다. 테슬라의 미래가.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들어 그런 책도 나왔죠. 뭐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다른 게 이나무 선배가 쓰신 건데. 이나무 선배가 쓰신 건데 그게 결국 조금 다른 부분이 주식하고 회사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쭉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밸류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 20년 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만약에 테슬라에서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보고요. 오프라인 쪽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로보타이제이션, 즉 로봇화를 이루는 가장 천병 이 테슬라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로보타이제이션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다 로봇화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인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 어떤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들이 앞으로 접목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공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많이 붙인다면 상당히 이 오프라인, 즉 물리적 영역이나 아니면 우리의 노동력, 땀이 필요한 이 물리적 세계에서 변화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뭔가 아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보다 앞으로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미 한국 돈으로 900조를 한번 찍은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참 독특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기차를 가지고 전기차가 중국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간 데가 테슬라 공장은 아니고 포드 전기차 공장을 가서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이 미국과 중국과의 전기차 경쟁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연기관에서 중국은 존재감이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전기 자동차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BYD 같은 업체가 이제 처음 나왔던 거고요. 전기차에 있어서는 선진국입니다. 중국이. 중국이 선진국이다. 선진국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가격 차이가 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3대장이라고 부르는 업체가 있어요. 3대장. 그러니까 니오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샤오펑. 그다음 이제 리상에서 리상. 이제 영어로는 리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세 개 업체가 얼마나 훌륭한 업체냐면요. 중국은 등록돼 있는 전기 자동차 업체가 487개예요. 엄청 많네요. 487개 분의 3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대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니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니오데이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 1000km 갈 수 있어 충전해서. 그리고 배터리를 착탈해서 꼈다 붙였다. 수압 시스템이라고 수압 시스템을 할 수 있고 NAD라는 이게 테슬라의 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는 NAD라는 또 시스템이 있어.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 조금 공유했는데 걔들이 다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결국 LCD 같은 재미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그런 것처럼 중국이 테크 쪽은 상당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특히 자본, 기술, 서프라이 체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DJI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 드론 만드는 그렇죠.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DJI가 전 세계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네, 드론 시장이 70% 이상. 왜냐하면 서프라이 체인들, 즉 벤더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싸게 부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선전 가면 뭐 엄청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딱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접근 가능성한 부품들도 많고요. 또 인력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CASE 이게 즉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그다음에 쉐어드 앤 서비스, 그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자, 한국말로 하면요. 초연결. 그래서 통신을 다 연결돼야 되고요. 다 연결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요. 오토니까. 인지 판단 제어가 다 돼야죠. 그다음에 차량 공유가 돼야 돼요. 쉐어링. 이건 로봇 택시가 된다면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 우리 호출해 가지고 마음대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택시하고 공유 경제는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가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동화거든요. 전기화. 근데 이게 한 자동차의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구현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 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각 요소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정도 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테슬라 정도 된다는 아니고 그거보단 낮아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다 하고 그렇죠. 어디서 뭐 빌려와서 하는 거 아니고 자체 기술을 또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아까 DJI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너무 싸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일정 시점에서 전부 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자율주행이 확 됐는데 그때 가성비가 누가 가장 우수하니 했을 때 샤오미의 충격 같은 게 올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약간 대륙의 실수 뭐 이런 거죠. 예. 그게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야 중국 애들이 수출하거나 우리 미국 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테슬라가 성장할 때 나머지 기업들은 다 힘들어지면서 중국 자본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 기술 유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체가 성장해서 중국을 서포트하는 것도 아마 막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또 하나는 배터리라든지 모터 같은 요소 기술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싸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 많이 의존하려고 들을 거예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사전에 막겠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미국이 걱정할 정도네. 중국의 기술이나 뭐지 어떤 산업 구조 이런 거를 보면 전기차 쪽은 그렇습니다. 충전소도 그렇고 하여튼 중국은 중국 정부가 나섰고요. 특히나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 좀 더 심각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 박사님은? 자율주행이요? 일단 이 사방에 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 저기 측정한 탐지 기술 아닐까요? 그 센서죠, 그죠? 그 인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를요 정말 모아서 이게 연산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중국이 많을까요, 미국이 많을까요? 인구가 아무래도 중국이 많으니까 중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은 철두철미한데 중국은 좀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다 걱정하는 거는 야 중국은 거기다 한 몇 명 죽어도 국가가 야 이거는 국가적인 큰 이제 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100명, 200명 죽어도 아마 개의치 않고 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미국보다 더 기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특히 바이두 같은 업체들하고요. 바이두, 텐센트 같은 업체들, 그다음 최근에 화웨이. 뭐 게임, 뭐 저 검색 이런 업체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게 되면 뭐 네이버,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 그다음에 뭐 이 텐센트라든지 이런 쪽이 다 들어와가지고 바이두는 또 지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또 압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어벤져스들이 모여가지고 자율주행을 지금 이제 성사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2 미국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애플 뭐 이런 업체들이 자동차를 하겠다고 이제 뛰어들고 있고요. 네. 중국은 텐센트, 알리바바, 그다음에 디디 출신 같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야 자동차 업체 니네 능력 안 되니? 형이 도와줄게 하고 나서 자본도 투입하고 있고요. 기술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전통적인 독일, 일본 이런 자동차들은 좀 두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약간 구도가 상당히 지금 네, 그렇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구도가 맞습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 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네. 자동차를 하겠다고 지금 뛰어드는 업체들이 한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017년도에 가장 역사적 고점을 찍었던 게 연간 9천만 대 정도. 9천만 대요. 예. 근데 2040년대까지도 이 1억 대를 못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좀. 그러니까 정체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예전에는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데가 인구가 워낙 큰 데다가 모터라이제이션, 즉 자동차를 이제 가져오다 이제 사기 시작했죠. 사기 시작하면 예. 이게 1억 2천, 1억 3천 올라갈 거라고 막 이제 부렁빛 꿈을 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아마 공유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 업체가요. 전기차 겠다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전 머리 털라고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예. 자, 보면 첫 번째 전통적 자동차 기업. 근데 뭐 지금 보면 뭐 아는 뭐 GM, 뭐 GM,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포드 정리해주자면 뭐 이런. 예. 살아남을 것 같은 업체 4개. 예. 이게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 GM. 미국은 요 하나밖에 없네요. 네, 4개고요. 예, 현대차 들어 있고. 네, 전통적인 자동차. 왜냐하면 이게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도 강했는데 최근 들어 이 카를스곤 이후에 좀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 푸조 시트로엔,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했던 스텔란티스도 더맨더머의 합병이 아니냐. 그래서 좀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예. IT 테크 기업들입니다. 이게 테슬라 위주가 되는 거죠. 테슬라니 뭐 피스컨이, 루시드니, 아까 얘기했던 니오, 샤오펑, 리상 이런 업체들이 막 뛰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잘 모르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니치 마켓들, 예를 들면 찝차처럼 생긴 거, 아니면 픽업 트럭만 만들겠다는 애들도 있고요. 뭐 로즈타운 같은 회사는 GM이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공장 운영 안 해라고 매각을 했더니 아주 싼 값에 덜렁 사가지고 공장을 사서 거기서 만들겠다는 거고요. 방 박사님 예전에 사브 기억나시죠? 사브 공장 인수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버려진 공장들 인수해서 전기차 만들겠다는 업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크 기반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요. ODM 업체들이 나타나요. ODM이요? 애플 기억나요? 애플이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어 달라고 찾아온 거 기억나시죠? 뭐 현대차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있었죠. 예. 애플도 2024년도 아이카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폭스콘도 야, 우리가 이 힘들어지는 회사 애플의 스마트폰 만들어지는 아이폰 만드는 회사. 대만 업체예요. 대만은 자동차의 변방인데 대만 자동차 업체가 갑자기 대만에 있는 이제 기술 기업이 야, 망하기 일보 직전 기업한테 다 돈을 꽂아요. 근데 우리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주행할 수 있는 뭐 저 AP라고 해서 통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요거를 야, 우리 MIH라는 플랫폼을 니네 쓰는 조건으로 내가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 살아남아라. 해서 계속 사실을 확정하고 폭스콘이 미국에 다 공장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애플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의 LG가 최근에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으면서 LG 마그나라는 회사를 만들죠. 그럼 뭐냐면 야, 차 필요한 사람 다 나한테 와. 내가 다 만들어줄게. 마그나는 원래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같은 차는 100% 다 만들어줘요. 그냥. 그리고 소니도 마그나 찾아와가지고 야, 나 차 만들고 싶다. 비전 S라는 차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ODM으로 뛰어들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ODM 그러면 사실 의류 뭐 저기 맞습니다. 쭉 옷 만들어주고 브랜드 붙여주고 주문자 생산 방식인 생산했는데 거죠. 자동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CAS이다 보니까 야, 나는 자율주행 관련된 인지 판단 지원을 끝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애플 같은 경우죠. 야, 차는 100년 동안 만든 니들이 잘 만들겠지. 그리고 부가치를 만드는 거. 테슬라도 최근엔 그렇죠. 하드웨어인 자동차는 나 마진 안 남기고 팔게. 근데 자율주행 플랫폼은 1,000만 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판매량하고 이익하고 나눠보시면 대당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한 대당 소프트웨어만 1,000만 원 받겠다니까요. 벌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업체, 전통 기업, 예. 그다음에 IT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ODM, 즉 주문형으로, 예, 주문형으로 차 다 만들어줘. 예, 차만 만들어주는 그런 이렇게 많은 생긴다. 플레이어들이 예. 이 좁은 시장에 뭐 그냥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큰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5개, 4개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자원 조달한 일이 가능하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한국형 어벤져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신문 기고라든지 방송 나갔을 때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기계공학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요. 네.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IT 기반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쪽은 분명히 삼성이나 LG나 SK, 뭐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한국형 어벤져스를 만들어야 된다.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근데 멋있는 아마 걸로. 다행히 뭐 네. 지금은 작년서부터 막 손잡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상황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 지난 5년 동안은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한국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앞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저희가 손을 많이 잡았다. 그 JV 형태로 또 뭐 회사 투자도 많이 조인트 했고요. 벤처요, 그렇죠. JV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 한국도 아까 살아남은 4개 업체 중에 낀 이유가 이런 변화를 보고 나서 아마 해외 평론가들이 안 되는 업체들, 즉 소프트웨어 기술 전혀 없는 애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비관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북미 시장에서 100세까지는 1등이 LG였어요. 예. 왜냐면 그 전에 뭐 월풀이라든지 GE라든지 아니면 일렉트리룩스라든지 내노라는 기업들 다 어디 갔을까요, 애들이? 스마트 가전에 실패를 했어요, 애들이. 마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진화될 때 못해서 아웃됐던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하고 비슷한 거죠. 없어진 건 아니고 하여튼 다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도 100년 동안 독일하고 미국이 최고였는데 이 스마트카가 되니까 왠지 독일은 좀 디지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본도 예. 아직도 무슨 뭐 팩스밀리 너무 경직된 나라 같아요. 일본은. 팩스밀리 뭐 아직 예. 쓴다 그런 예. 거 보니까 얘들 아닌 것 같아 하다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디지털의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서바이벌 할 것 같다는 쪽에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예. 다행히 우리가 재무구조라든지 아니면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회사 축에 낍니다. 현대자동차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현대차를 여쭤보려고 현대차의 미래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그냥 다 말씀을 해보셨잖아요.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조금 더 해주시죠. 현대 우리 대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우리나라 대표니까. 아쉽지만 대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정부 정책을 쓸 때도 참 이게 곤란한 게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언을 하는 편인데요. 야 그래봐야 현대기아잖아인데 바꿔 생각해보면 그럼 어떤 기업이 있는데라고 되묻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LG 같은 데가 뭐 나중에 자동차를 하겠다고 또 노력하는 부분은 또 나중에 잠재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 좀 보는 게 물론 이제 부품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이제 자동차에서 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뿌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지만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조립 기술은 IQS라는 게 이니셜 퀄리티 스터디로 해서 초기 품질 지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하고 기아자동차 계속 번갈아가면서 1등을 할 정도로 최고의 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립해서 만드는 건 진짜 세계 최저랍니다. 때가 없다. 네, 예. 굉장히 완성도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명세의 반열을 껴주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가 배터리 기술 거의 최고죠, 그죠? 네, 우리나라 뭐 SK, 뭐 LG 뭐 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이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지금. 네. 일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침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 배터리 강국이다. 그리고 사실은 배터리 강국이 또 중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미중 갈등 때문에 니는 오지 마. 미국은 맞겠다. 중국 거를 이제 쓸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한국 걸로 쓰게 될 거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도 이번에 뭐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다. 예. 뭐 잘 될 거는 아니고 긍정적이다네요. 그래서 조금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네요. 왜냐하면 반도체 대란만 좀 없어지게 되면요, 실제 지금 자동차 판매도 좀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속도가요, 지난 5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 전기차 이런 트렌드에서 이 자동차 산업엔 투자를 어떻게 돼요? 토픽이라고 할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한정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단 지향점은 찍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단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준 게
매출액의 24배까지 시가총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계산을 하면 현대자동차는 105조, 뭐 110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2,500조, 2,600조가 돼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50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니는 테슬라만큼 하게 되면 보여줬습니까? 이거는 무한대요 거의 위가. 그렇네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할 수 있니?라는 거는 저는 맨날 이퀄라이저로 비교하거든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10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5에 있니, 4에 있니, 7에 있니 뭐 이런 건데 예.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삼성이나 최근에 LG도 뭐 글로벌 탑을 찍었지만 예. 현대자동차도 뭐 세계 4, 5위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자동차의 돈 버는 속도, 그다음 기술을 추격하는 또 굉장히 스피드, 그다음 협업하는 어떤 그런 오픈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차 밸류에이션이 전통 자동차에서부터 미래 자동차로 옮겨갈 거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자동차도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다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 좀 눌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뭐 어떤 저기 자동차 쪽에는 해외 역시 테슬라인가요? 테슬라도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스펙 상장도 많이 했는데 워낙 좀 비싸게 상장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는요. 저도 테슬라가 원탑 체제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예. 잠깐 아까 로보타이제이션 말씀을 드렸지만 확산이 많이 될 겁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제반으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요소 기술들을 만드는 기업 잘 한번 보십시오. 요소 기술 뭐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예. 뭐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도 전부 다 이제 특혜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아니면 또 아까 얘기했던 ODM 쪽으로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냄새가 냄새가 좀 나오네 하게 되면 예. 그런 기업들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고 부부장님 뭐 답은 안 주시고 숙제만 많이 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저도 이제 많이 나가는데 네. 초창기가 제일 좀 어렵습니다. 근데 로켓도 한번 추진력 확 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뭐 이제 대기권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까? 네. 구독자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하여튼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 진짜 뿌리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